감기에만 걸려도 막 으슬으슬 춥고 이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찜질방인데요. 따뜻한 데서 이렇게 몸을 좀 지지거나 한증막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탕에 들어가서 몸을 좀 풀고 나면 왠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혹시 찜질방에 가도 될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치료 받으면서 아무튼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늘 자기가 그럴 땐 찜질방에 다녔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는 꼭 가서 좀 이렇게 풀고 싶으시면 가시지만 일단 1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오래 머무르시지 않게 한다. 뭐 예를 들면 거기 자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을 쐬고 그럴 수는 있는데 탕에는 들어가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네. 내 몸의 상태가 완전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암 치료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좀 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사소한 균도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균을 받아들이는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 기간 중에는 그런 탕에 들어가는 특히 공중 그런 탕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찜질방에 가면은 아주 뜨거운 데도 있고 조금 선선한 데도 있고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따뜻한 데 가면 혈관이 이렇게 팽창이 되고 그래서 좀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호자 혹은 친구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서 한 2~3시간 정도 그게 저는 맥시멈인 것 같아요. 더 오래 있으면 혈압 떨어지고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되게 샤워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운 쐬는 거 정도 하시지만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컨디션 좋을 때도 막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80도, 70도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암도 암이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이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너무 따뜻한 데 가면은 그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슉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 아니어도 항상 계절이 바뀔 때 그런 때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게 다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인데 찜질방에 가면은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혈관이 늘어지면서 그런 일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건 아니고요. 꼭 가고 싶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잠깐 정도 그 다음에 입욕은 삼가한다. 그래서 그냥 조금 따뜻하게 있다 오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신사한테 내 몸을 맡겨서 때밀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세신사가 쓰는 때밀이 타올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 자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고 연약해져 있어서 좀 그런 강도가 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 있는 정상 세포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밀려 나가는 게 각질이고 그래서 원래 의사들은 때를 밀라고 그렇게 권유하지 않아요. 놔두면 저절로 네. 다 자연적으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샤워 정도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별로 정상인에게도 저희가 꼭 때를 밀어서 피부를 정돈하시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이렇게 나오게 미는 것보다 저는 그냥 비누로 가볍게 하시도록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할 때도 그래요. 발에 각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꼭 밀고 싶어 하려고 목욕탕 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각질 제거제가 있어서 맨손으로 해도 이렇게 각질 벗겨지는 제품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뒤꿈치나 발뒤꿈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그냥 손으로 해결하는 정도 하시고 때밀이 타올로 날아도 이렇게 미는 거는 굉장히 연약해져 있어서 저 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그렇게 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또 거기에 감염이 오거나 상처가 항암 치료 중에는 쉽게 낫지 않아요. 한번 상처가 나면. 그래서 저는 때는 밀지 마시고 샤워를 하시고 또 이렇게 샴푸로 비누를 이용해서 닦아내시고 그런 손으로 쓸 수 있는 각질 제거제로 해가지고 아주 거친 부분만 좀 이렇게 씻어내시도록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혹시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건 어떤가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다가 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찜질방 가서 주무시면 안 되고, 근데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잠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인데 지금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저 찜질방 가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못 가시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장암 환자인데 쓰는 항암제는 그 백혈구가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항상 어느 정도는 유지되니까 찜질방 한두 시간 다녀오시는 건 좀 견디실 수 있겠다 싶은데 백혈구가 정상 백혈구에서 쭉 떨어지는 그런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항암제의 종류가 이런 골수 기능을 많이 억제해서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면, 그래서 이렇게 그 백혈구 촉진제 같은 거를 중간에 맞는 그런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암제를 맞는 분들은 찜질방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하지만 네. 내가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의 정도와 강도가 다르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은데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네.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 뭔가 전기장판 같이 그런 온열기구를 쓴다거나 뭐 돌침대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온도를 너무 높여서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을 하고 있어서 한 30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잠들어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화상을 입고 화상을 입으면 잘 낫지 않아요. 이 항암 치료하는 데에는 손톱만 잘못 깎아도 상처가 나면은 이게 3, 4일이면 나을 상처가 한 2, 3주 가고 그러거든요. 또 그러면 항생제 먹어야 되고 항생제 발라야 되고 그래도 잘 낫지 않아요. 그만큼 피부가 연약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약도 잘 듣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뜨거운 장판 이용하는 거, 내가 의식을 하고 자지 않을 때는 상관없고, 혹은 알람으로 저절로 꺼지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밤새 그렇게 지지고 자다가 화상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영화관이나 콘서트장 이런 데 가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자기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항암제가 있고, 지금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치료 기간이 3주인데 어떤 항암제는 그 가운데에서 백혈구 수치가 똑 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환자분한테는 요때를 지나서 한 다음 항암 하기 전에 2, 3일 전에는 몸이 아주 건강하시니까 요때 가시거나, 아니면 항암제 맞고 난 직후 이때도 백혈구가 정상이에요. 한 3, 4일은. 그래서 이런 정도에는 외출하셔도 되지만 그 가운데에 백혈구가 가장 떨어져 있는 기간에는 공공장소 안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대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중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백혈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병도 많으시고 항암 치료 힘들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 좀 못 드리고, 환자분의 상태가 건강하시고 항암 치료 한동안 아무 합병증도 없으시고 피검사 할 때마다 백혈구도 정상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기분 전환하시도록 안내해드려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약의 종류,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부작용이 나왔는가, 내 백혈구가 평균 몇 개 정도 유지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기분 전환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아주 많지 않은 시간이나 그런 공연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